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74살에 한국 글자를 배웠어요. 미국 플로리다 실버타운 74세 할머니 도리스 밀러의 흥분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단 1시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재 미국 전역 200개 실버타운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이 한글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버드에서는 한글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하버드 신경과학과 박사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도대체 한글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뒤흔든 한글의 기적, 그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제니퍼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샤인 빌리지 실버타운에서 액티비티 디렉터로 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온갖 프로그램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퍼즐은 너무 어렵고 단어 게임은 시력이 나쁜 분들께는 무리였거든요. 특히 74세 도리스 밀러 할머니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방금 전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치매 초기 증상을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그 두려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기만 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실버타운에 새로운 간병인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수미라는 젊은 여성이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걱정했는데 수미는 어르신들을 정말 세심하게 돌봐드렸습니다. 어느 날 수미가 업무 일지를 적고 있는데 그 글자가 정말 특이했습니다.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도리스 할머니도 신기해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수미는 그것이 한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글이 우리 실버타운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아시아의 한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미는 도리스 할머니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글자 모양이 입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인 반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수미는 도리스 할머니에게 한글의 첫 번째 글자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억이라는 자음이었는데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호기심 정도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리스 할머니가 30분 만에 그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 새로운 걸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할머니의 얼굴에 번져가는 미소를 보며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미는 계속해서 니은, 디귿, 리을을 차례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을 나타낸다는 설명에 할머니는 점점 더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한국인들이 만든 이 글자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리스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계셨던 겁니다. 74년간 영어만 써오신 분이 불과 1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문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저 역시 그 광경을 보며 한글이라는 문자가 갖고 있는 특별함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만든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버타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리스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한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다른 어르신들도 할머니가 한글로 쓴 글씨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71세 베티 존슨 할머니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평소 기억력 저하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었거든요.
수미에게 자신도 배워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수미에게 정식으로 한글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 정도의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도리스 할머니와 베티 할머니, 그리고 호기심 많은 다른 어르신 3분이 참여하셨죠. 첫 번째 정식 수업에서 저는 한글의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1시간 안에 기본 자음을 익혔습니다. 특히 78세 프랭크 할아버지는 평생 새로운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금세 따라하셨습니다. 수미는 한글의 모음 체계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점은 하늘, 가로서는 땅, 세로서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철학적 배경까지 들려드렸죠. 어르신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깊은 사상이 담긴 체계라는 걸 알고 더욱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거주자들이 왜 굳이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하느냐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한글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 변화, 집중도, 그리고 무엇보다 성취감을 직접 봤거든요.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은 처음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도리스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깜빡하시던 일들이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손자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며칠 전 일도 선명하게 기억하셨습니다. 베티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방에만 계시던 분이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생긴 성취감이 전반적인 기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운영진으로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한글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검사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15%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서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수치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한글 수업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급히 더 큰 강당을 예약해야 했고 수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저항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가족들이 노인들이 이상한 외국 문자에 빠져 있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료진들도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목격한 변화들을 믿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밝아진 표정, 향상된 인지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보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소식은 곧 실버타운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도리스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의 놀라운 변화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입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실버타운 전담의인 로버트 김 박사였습니다. 한국계 3세인 그는 한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직접 어르신들을 면담하고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의 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었거든요. 김 박사는 이 현상에 대해 의학적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이 뇌의 언어 영역을 효과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문자 구조가 논리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글 학습이 단순히 인지 능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성, 자존감,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린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는 이 사례를 학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개별 사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 무렵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미를 통해 들은 한국의 교육열, 어르신 공경 문화,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런 문화적 가치들이 응축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진이 파견된 겁니다. 신경과학과의 리사 첸 박사가 직접 우리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첸 박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문자 체계가 치매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고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개월간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첸 박사팀은 한글을 배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뇌 영상 촬영, 인지능력 검사, 혈액 검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 처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현저한 활성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첸 박사는 한글의 독특한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이루는 방식이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자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발음과 문자가 일치하는 규칙성이 뇌의 혼란을 줄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동료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동양 문자 하나가 그렇게 특별할 리 없다는 반응이었죠. 심지어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첸 박사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 역시 직접 목격한 변화들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정교한 분석을 통해 한글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지혜,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 치매 예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전국의 실버타운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한글이 미국 노인 케어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도리스 할머니는 이제 유명인이 되어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74세에 한글을 배워 인지 능력이 향상된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관심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한글 교육을 요청하는 곳이 급증했지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의료계의 반발이었습니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였습니다. 특히 치매 치료라고 과대 광고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직접 경험한 변화들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글의 효과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미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글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다른 한국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사진을 확충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꾸준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선샤인 빌리지에서 일어난 변화를 되돌아보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도리스 할머니는 이제 우리 실버타운의 한글 홍보대사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셨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문화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할머니의 손자 마이크까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점입니다. 할머니를 따라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16세 소녀는 이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겠다는 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첸 박사는 하버드의 한글과 뇌과학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진들이 몰려와 한글의 신경과학적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자가 세계 최고 대학의 연구 주제가 된 것입니다. 수미는 미국 한글 실버 교육협회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00개 실버타운에서 한글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수천 명의 미국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한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겼고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러 오십니다. 그분들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때의 그 기쁜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세계에 준 이 놀라운 선물, 한글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 한글 열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한글 수업 대기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텍사스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한글 교육을 포함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뉴욕의 한 요양원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더니 증상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환자들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며 한글의 효과가 단순히 우리 실버타운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기억력 향상, 집중력 증가, 우울감 감소, 사회성 개선 등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속한 확산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한글을 치매 완치 프로그램이라고 과대 광고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한글을 가르치는 곳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미와 첸 박사, 그리고 저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모여 미국 한글 교육 인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자격증 제도를 통해 질 높은 한글 교육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국의 한글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자국 문화가 해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며 문화의 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하나의 문자 체계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도리스 할머니가 한국 대사관에 초청받아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한글로 준비한 감사 편지를 직접 읽어주셨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4세 미국 할머니가 한글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도리스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희 선샤인 빌리지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글 교육 실버타운이 되었고 매주 견학을 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도리스 할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한국시까지 읽을 수 있게 되셨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웬만한 한국인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종종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5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문자를 만든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하곤 하십니다. 베티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글 수업의 보조교사 역할을 자청하시며 새로 오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의사도 이런 변화에 놀라며 한글 학습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프랭크 할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한글 학습이 자신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미는 이제 전국적인 한글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실버 전용 한글 교육 프로그램은 표준 교재로 채택되어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문화대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첸 박사의 연구는 이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연구진들도 한글의 뇌과학적 효과에 관심을 보이며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문화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한글이라는 문자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미국의 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미국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노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놀라운 한글의 여정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